네, 자, 통계, 2단원 연속 확률 분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이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의 차이는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공을 갖다가 뽑는다든지 흰 공, 검은 공의 개수라든가 뭐 뽑았을 때 흰 공의 개수가 2개냐, 3개냐, 나올 확률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공이 몇 개에 대해서 몇 개, 확률이 딱딱딱딱 끊어져서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이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연속의 예를 갖다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지하철을 갖다가 제가 이제 타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지하철 배차 간격은 정확하게 5분입니다. 자, 5분 안에서 지하철이 도달하게 되는 어떤 거의 빈도는 전부 다 일정하다라고 보게 되면 제가 사실상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걸 이제 함수 형식으로 좀 보게 되면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확률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5분 사이에 어디를 도착하든 간에 이제 내가 타고 갈 확률은 다 일정한 이런 상태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0분 0000부터 5분 00000까지 기다릴 확률이 모두 다 동일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내가 0분 기다리는 거, 1분 기다리는 거, 2분 기다리는 거, 3분 기다리는 거, 4분 기다리는 거, 5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 0과 1분 사이에 사실 그 1분이라고 하는 거 바로 찰나에 1분이냐, 1분 0000 0이냐, 000001이냐, 000002냐 또 다른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취하는 값들이 딱딱딱 끊어져 있는 값들이 아닌 이런 연속적인 값들을 취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확률이 일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기존의 이산 확률 분포처럼 어떤 이제 뭐 확률 변수 x에 대응되는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표로 갖다가 더 이상 표시를 하기가 힘들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표시하는 게 더 이상 표로 불가능하니까 함수 형식으로 표시하는데 그 대응되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응되는 확률의 값을 어떤 함수로 표시하는 걸 함수 fx를 확률 변수 fx의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 x가 0에서 5분까지 취할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든 함수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그림상으로 표시를 하는 거, 함수 형식으로 대응 관계를 갖다가 표시한 걸 확률 함수라고 하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확률의 값이냐? 실제로 이 함수 값이 확률 값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값을 읽었을 때 요 값이 확률 값일까요? 아니죠? 왜 아니죠? 왜 확률 값이 아닐까요? 그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종이생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 함수 값이 확률 값이냐 하면은요. 0은 맞는데 어떤 지점에서의 확률을 물어보면 아니다. 왜 아니다? 면적의 개념이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 값을 읽었을 때 요 값이 확률 값이 아니죠. 맞죠? 이게 연속적인 값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분에서 2분까지 사이를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건데 면적의 개념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딱 1분 같은 경우에는 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분을 할 때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 나오니까 어쨌든 그때 그 찰나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 값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네, 그 확률 값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더 좀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제가 5분이라고 해서 분단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시간 단위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20분의 1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면적이 1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죠?
이렇게 이 길이 요소들을 전부 다 합친 거니까 1이 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상수함수였다고 친다면 여기는 20이라는 값이 되옵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저 fx가 확률이라면 확률 값이 2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죠. 자, 확률은 0에서부터 1 사이 값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값을 읽은 게 확률 값이 아닙니다. 따라서 fx 값이 0에서 1 이하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자, 하지만 면적이 유약 면적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0 이상이다라는 건 맞겠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건 안 될 테니까요. 음수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이상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또한 전체 구간 내에서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였다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값이 총 확률 1이어야 된다는 거고, 또한 이게 어떤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a에서 b까지 fx dx, 즉 적분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근데 되게 딜레마시죠? 통계할 때 적분을 아느냐. 근데 대부분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되면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2학년 때 바로 확통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요건 나중에 배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배운 애들은 설명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평균? 자, 이게 시그마가 xi, pi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보통 fx 곱하기 d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 곱하기 얘를 갖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합쳤다는 뜻이거든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기호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1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라고 해도 돼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최근에. 네. 수능에서는. 네. 그냥 확률 변수 평균을 구하는 거는 이 확률 변수 x에 대응되는 요 확률에 대변하는 요 값을 갖다가 곱해서 더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간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자, 분단을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죠? 네, 별량의 제곱에 자,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 자, 이렇게 계산해 준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사실 이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수능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됐던 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에요. 전체 면적이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이상이고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5년간 적분해서 푸는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내신에서는 모르니까 설명은 해주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안 나왔어요. 올해 내신 있는 애들도 별로 안 나왔어요. 고3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자, 사실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고 메인 단원이 아니죠. 네. 13페이지 가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있던 문제 중에서 보면 2014년 EBS 수능 특강에 요런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그쵸? 네, 요런 문제가 2014년도에 있기는 있었어요. 이거를 알고 있냐라고 정도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요거를 알고 있느냐. 실제로 적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는 있는데,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문제는 2012년도에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간단하게 다항함수에 적분하는 거 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적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소투까지만 돼 있어도 대략적으로 계산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이 부분이 메인 부분은 아닙니다. 네. 자, 1단원하고 다르죠. 1단원은 평균하고 분단 구하는 게 가장 메인이었는데 2단원은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메인이 뭐가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 톡방에 정규분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정규분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노멀 디스크리뷰션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고요. N이라는 약자를 쓰고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정규분포는 N, 콤마,
평균, 그리고 여기는 분산 이렇게 쓰거든요. 네, 요렇게 씁니다. 네. 네, 정규 분포라는 걸 갖다가 저렇게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보게 됐을 때 많은 분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분포, 저런 분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분포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평균에서 가장 애들이 많고요. 시험을 봤는데 수학시험을 봤는데 평균을 갖다가 맞은 애들 제일 많고 100점 먹은 애들하고 0점 먹은 애들은 거의 없고 평균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애들의 빈도가 줄어드는 이런 분포 맞죠? 네, 이런 분포들을 우리가 중에서 가장 아이디얼한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할게요. 평균에서 가장 높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분포 중에서 가장 아이디얼한 걸 갖다가 수학자들이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잡으면 이 분포가 이렇게 나오냐 하면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에 x 빼기 m의 제곱.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얘를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 이걸 쓰라라는 학교가 몇 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요거 빈칸 넣는 거였으니까 실질적으로 다 나온 거죠. 네, 가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절대 안 나온다고 나오면 내 목을 치라라고 전날에 얘기했는데 나와가지고 개 당황스러웠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네. 자, 근데 사실상 그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사실상 공부 좀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 분석을 하니까 문자 대충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냥 강조하는 거로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됐는데 이 함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검색해 보시면 알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수학적인 거의 범위를 넘어가니까 알 필요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네. 검색해 보시면은 정규분포 곡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설명해 주신 영상들은 좀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적분을 갖다가 중적분을 해서 막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면적을 갖다가 하는 것도 실제로 안 나오고요. 적분을 하는 것도 안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장 기본 꼴로만 바꿔도 2의 x제곱인데 이거 2의 x 이거 y 이렇게 곱해갖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나오죠. 유튜브에 6살짜리 꼬마애가 증명해 놓은 거 있어요. 네. 이름 뭐죠? 뭐 우였는데? 저랑 가운데만 다르고요. 그죠? 네. 유튜브 6살짜리 꼬마가 뭐 이렇게 적분하는 거 보인 적이 있어요. 적분 이렇게. 네. 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만 비슷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건 고등학교 범위를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 기호들 하나하나는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얘 그래프 모양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자, 우선은 요 파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14 대충 양수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놈은 뭐죠? 표준 편차죠. 네. 그리고 이과 애들은 알려주기도 하는데 문과 애들은 대충 2.7 얼마쯤 되는 상수값이야 하면 넘어가면 돼요. 2.10, 2.7, 18, 28, 18, 28 이렇게 갑니다. 네. 실제로 숫자가 그래요. 네. 자, 요 정도 값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상수값이다 하면 되고 요 분단이고요. 요거 평균이고요. 요거 확률 변수 x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얘 그림을 볼 건데 이건 우선 양수값이니까 조금 신경 쓰지 말고 저 가려볼게요. 양수니까 얘가 언제 최대 최소값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수로그 함수 우리가 배웠으니까 2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큰 값이라면 최대값이 나오려면 요 놈이 최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의 제곱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가 나오려면 저 부분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x가 m이 되는 때 그때 가장 얘 값이 제일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x가 m이 돼버리게 되면은 현재 최대값은 요 놈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x를 놓았을 때 가장
m 값에서 어떤 값이 찍히냐면은 가장 최대값이 찍히고요. 근데 이게 x가 m에서 1 떨어지냐 마이너스 1 떨어지냐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략적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을 띠게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어차피 얘가 기본 구조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대략적으로 미분을 해 주셔도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요렇게 되겠죠? 네. 자. m에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높이가 내려가는 형태의 가장 아이디어라는 경우, 대칭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따른다라고 보고 푸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정규 분포에 따른다라고 하자. 혹은 정규 분포를 갖다가 따르는 걸 가정을 하고 푸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얘가 우리 반의 평균이 80점이야. 우리 반의 평균이 80점인데 내가 90점 먹었어. 그러면 내 위에 몇 명이 있겠느냐는 면적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자, 여기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질문방에 알림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적 있으신가 보네. 이게 수학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나요? 수학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80점인데 평균이 70점인데 표준 편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5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정규분을 따른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85점이 이제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한 개 더 간 거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게 뭐 아시겠지만 Z로 바꾸게 되면은 1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를 곰곰이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정규 부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1등급 컷을 갖다가 추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뒤에 나오니까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평균 정도하고 표준 편차 정도는 찾는 데는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이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최대값은 루트 2파이 분의 다가 여기 이제 시그마 분의 1, 시그마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붙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 값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표준 편차에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죠?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높이가 이게 낮아진다는 소리거든요. 작으면 작을수록 올라간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고르다라는 말이 옛날에 나온 적이 있죠. 수능에서. A 학교하고 B 학교의 정규분포 곡선을 두 개를 갖다 놓고 누가 더 학교 성적이 고르니? 라고 물어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고르다라고 하는 게 표준 편차가 작다. 네, 이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때 그의 수능이 보는 애가 얘가 이거 틀렸는데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고르다라고 하는 게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처음 나왔을 때. 네. 고르다 내가 제가 전화 그랬거든요. 통계에서 틀리면 인간이 아니야. 막 이렇게 장난을 좀 쳤는데 되게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르다라고 하는 게 모래알이 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죠. 네, 모래알이 고르다 이렇게 하면 고만고만한 걸 고르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고른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 고르다를 갖다가 반대로 생각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성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순간적으로. 네. 고르다, 모래알이 고르다 국어적인 표현도 알려줘야 되는 세상입니다. 네. 자, 그래도 어쨌든 고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은 알고 있었죠. 이 학생이. 고르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높이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건 알고 있었는데 이 고르다라는 이 국어적인 의미를 때문에 아마 이거 이 신청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자, 어쨌든 고르다라는 것까지 알려줘야 되고 어느 성적이 더 고르니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 그려놨다고 치면은 고른 거는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니까 높이가 더 높은 거 이런 것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걸 비교를 하죠. 어떤 A 학교가 이렇게 있고 구체적으로 애들의 이제 학교를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해요. 네. 자, 이렇게 두 개 학교를 만들어 놓고 A 학교, B 학교 이렇게 만들어 놔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야, 어디가 평균이 더 높냐? B학교가 평균이 더 높다. 해주시면 되겠고, 동물 따른다고 치게 되면, 누가 성적이 고르니? 누가 표준 편차가 작니? 크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 주시고요. 네. 근데 이제 A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평균이 70에 얼마쯤 할까요? 네, 10 제곱. 얘는 80에 1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여기에서 왜 요것만 쓰는 거냐면 간단해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상수들이고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갖다가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평균에 따라서 이거 표준 편차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 평균과 분산.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갖다가 우리가 우선은 여기다 쓰게 되면은 정규분포 곡선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난 여기에서 80점 먹었는데, 난 여기서 90점 먹었는데, 그럼 80점하고 90점을 먹었는데 지가 더 잘 봤니 못 봤니 애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친구들끼리.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이 어디가 더 잘 나왔니 이렇게만 물어본다면 점수만 보지 않고 어쨌든 내신 등급으로 보게 되면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교의 상황이 다른 거니까 80점 나온 애와 90점 나온 애도 이제 누가 더 잘하는지를 갖다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80점 위에 몇 명이 있냐, 90점 위에 얘네 학교에서 몇 명이 있느냐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네 학교에 지위에 몇 명이 있고 얘네 학교에는 지위에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일단 여기 바로 직전에서 배웠던 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8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식을 갖다가 적분을 해 주셔야 돼요. 원래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분을 할 수가 없다. 되셨죠? 네. 근데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쨌든 고등학생들한테도 약간 맛배기로 보여주고 싶어서 적분을 한 구간을 다 잘라가지고 니네가 그 표만 읽을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뭔 애로사항이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 다르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도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상황인 거니까 어떤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간을 잘라가지고 뭔가 보여주기에는 너무 많이 힘들더라. 그래서 나온 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로 넘어갑니다. 그죠?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규 분포 곡선을 하나의 표준화된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꾸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1단원에도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새로운 확률 변수 잭드는 편차에다가 표준 편차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잡습니다. 그럼 여기 1차식이니까 1대1 대응하거든요. 맞죠? 그럼 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이걸 표준화라 그러는데 얼마 나오죠? 시그마 분의 1의 2x 승에서 시그마 분의 m인 거니까 0이 나오고요. 다음에 분산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의 분산. 근데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1 나오고요. 요 과정에 의해서 이게 표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응되는 점들을 갖다가 누구로 바꿀 수가 있게 되었다? Z라는 놈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었다.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이 0, 1. 그 다음에 대응되는 값 또한 똑같이 1대1 대응으로 넘어갈 것이다. 또한 얘의 면적도 똑같이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되는 상황에서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됐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굉장히 간단해져 버리죠. 또한 한 개로 고정이 되어 버리죠. 자,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부분은 적분을 갖다가 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표로 제공을 해요. 이게 모든 책에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표 읽는 거 알려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거 읽었을 때 상륙로그표처럼 보는 것처럼 알려주셔야 되고, 실제로는 이 표의 일부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Z가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이 얼마다? 0.341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 자, 뒤에 나와 있는 모든 표도요, 0부터 얼마까지만 나와 있지, 음수 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얘가 대칭형의 종 모양을 갖다가 띄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0에서 1까지면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면적이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적을 갖다서 반쪽에서 처음 보는 애들은 이게 0.5고 이거 0.5고 이런 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또한 애들이 가끔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얘가 어떻게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적분을 할 수가 있고 이 적분한 게 1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놈들이 있거든요. 맞죠? 네. 자, 이게 실제로 점근선인 게, 자, 우리는 극한 개념을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x가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양수예요. 0에 다가가는 이제 x축에 붙게 되는 점근선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근선 형태를 띠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대략적으로 2.58까지 뿔만만 적분해도 0.99. 면적이 거의 1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두 개 남짓만 좀 가도 거의 1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끼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적분은 저희 고등학교 영역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얘를 갖다가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동되는지 좀 보여주셔야 되죠. 80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나요? 80 빼기 70에 나누기 10으로 가니까 여기는 1에 해당하는 위치로 갈 거고, 얘는요, 1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위치로 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90 빼기 80 나누기 15. 맞죠? 네. 1보다 약간 작은 값. 그래서 아까 얘는 자기 학교 위에 요만큼 있는 거고, 얘는 요만큼 있는 거다. 이렇게 근사화시켜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적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나와 있는 건 0부터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의 확률을 구하려면 0.5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을 빼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 정도 계산은 어렵지가 않고,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그려서 풀라라고 알려줘요. 정규분포 대략적으로 대충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 되게 많이 보이는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선생님이 한 3년, 2년 전에 한번 그 힘고 답내면서 한번 비슷한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 확률이 같다. 그럼 두 개 정규 분포가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게 같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b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어떤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두 개의 정규분포 공통이 있는데 얘가 어떤 A 상황인데 여기가 A였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뭐 B2야. 죄송합니다. 네. A 이상 B2야. 이렇게 거꾸로 바꿀게요. 그럼 이게 A 이상이고 여기가 B2야.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Z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이거 이상 되고 이건 이하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어떤 경우도 있죠. 여기가 A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얘는 B는 이번에 여기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게 잠깐만요. B 이하니까 요거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상황을 다 나눠봐야 되냐?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죠? Z로 바꿨을 때 얘랑 얘랑의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의 합이 0이라는 걸 그냥 식을 바로 세워주시면 돼요. 표준화시킨 두 개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바로 씌워주시면 돼요. 자, 되게 요즘에 기출문제 보면 자주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림으로, 대칭으로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들이 사실 대다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건 아니나 이렇게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아까 제 그 알림이 내용을 한번 해보면, 애들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들 되게 많이 외우고 있는 게 Z가 0에서부터 2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0.477이죠? 맞죠? 외우고 계시죠? 2, 네.
됐죠? 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시그마 2개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0.5를 대야 되니까 97점 몇 프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거의 한 2% 가까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1까지가 0.3413이니까 대충 표준 편차 하나 더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상황을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알림이가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요. 뭐 어떤 학교는 뭐 25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한 개 더하면 그러니까 즉 얼마냐면은 얼마죠? 95점이 되면 Z로 바꾸게 되면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면 1로 해당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이게 95점 이상이 몇 프로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냐면 0.5를 돼야 되니까 16%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알림이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에요. 맞죠? 네,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2% 들어가는 애들은 100점이 넘어가 버리겠네요. 그렇죠? 네. 맞죠? 100점이 넘어가 버리겠죠. 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 정도만 보는 용으로 하고 실제로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컷까지를 갖다가 다 조사를 갖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 학원은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의 아예 그냥 구글 공유 파일 띄워놓고요. 애들 정보 들으면은 다 그냥 기업해요. 선생님 저 요번에 68점이었는데 한 개 차이로 뭐 2등급이 안 됐어요.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68점에다가 한 1점 해갖고 뭐 69점 2등급 해놔요. 그럼 또 다른 선생님 또 다르게 들었는데 69점인데 2등급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학정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다 그 일일이 구글 시트에서 이제 주요 학교들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평균과 시험지는 이제 저희가 N간에서는 또 스터디 통해서 많이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이 이제 노출이 되실 건데 이제 그거를 풀렸을 때 애들이 꼭 물어보는 게 쌤, 저 이거 몇 점 이렇게 먹었는데 얘 이러면 몇 등급 나와요? 물어보는 놈도 꼭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거기까지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공부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균을 보면은 놀라는 경우도 많아요. 네, 해보시면 네, 평균을 보면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 알림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알림이가 네네. 한 학기 성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네, 합친 거예요. 네. 수행 평가가 들어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응.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번에 80점을 맞았어요. 네네네. 근데 GPD 50%가 들어간다. 음. 그러면 그거에 40점 하고 네. 플러스 50을 해서 90점으로 환산을 해서 네네네. 이제 그 반 나눠서 하는데 사실 이제 중간과 뒷말의 난이도가 좀 달라요. 다르니까 네네네네. 그냥 참고용으로. 수행 평가를 조금 해주면 네네. 그냥 하신 것보다는 조금 예, 이제 그런 게 있죠. 거의 단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나 소나 말이나 희잉이나 전부 다 수행은 거의 다 만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점수 빼버리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수행이 되게 많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야, 니네 반에서 수행 만점 못 먹은 애가 몇 명이나 있냐 물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거는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뭐 정확한 모든 정보가 다 제공이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참고용으로만. 알림이는 그래도 대충 평균 정도 보는 데는 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저기 뭐야 평균이 높다. 얘는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힘은 올해 들어간 힘은 2학년 올라가는 힘은 애들이 이제 현재 요번에 들어가는 힘은도 마찬가지인데 잘하는 애들은 역시나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뺑뺑이가 많고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안 높다 보니까 되게 어중이 떠중이도 좀 많이 들어갔어요. 베이스 깔아주는 애들도. 그래서 평균을 걔네들이 깎아먹고 있어갖고 어쨌든 뭐 상위권 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베이스에 깔아주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학교에 대한 정보는 어쨌든 저희가끼리 공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규분포에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몇 페이지 쪽에 나와 있죠? 18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그래프 모양이 정규 분포처럼 비슷하게 된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찾은 값이 np의 값이 30 이상이면 대충 정규 분포 따르더라. np의 값이 5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 네? n이 30 네. np가 5 이상이에요? 자, 근데 이걸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보고 이제 이 부분은 적어 놓은 거고요. 네.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 뭐 요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사실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표 읽어서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사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선행이 되어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 이제 추정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애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추정 내용이 진짜 못하죠. 뭐 개념도 좀 안 잡혀 있고 암기에서는 털려오고 요즘에 뭐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어제 일요일날 보니까 또 저기 뭐야 그 표본 평균에 대한 거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질문이 올라오시던데 근데 어쨌든 애들이 또 개념이 많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심어주고 개념이 안 되면 이제 외우라고 하는 방식인데 다음 시간에는 요 추정 부분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꼭 한 번만 좀 읽어보고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혹시 남아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남으셔도 되고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